왕야발 공이 명보여 충자하사 공칭비현덕하사 이어 소자로 양문무열하며 봉답 천명하며 화항사방민하여 거사하시다. 왕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공은 나 충자를 그냥 나 어린 자식을 밝게 보전하시어 공께서는 비현덕 크게 드러난 덕을 크게 드러난 덕 또는 크게 빛나는 덕을 들어서 그 다음에 나 소자로서 나 소자가 양문무열 문무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열렬한 공이 되는 거죠. 공덕을 날리며 천명을 받들어 보답하며 사방의 백성들을 화합하고 한국하게 하여서 거사 그 다음에 무리들을 거처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공이 지금 나를 보존했다라는 건 보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요렇게 하도록 하였다. 이거 왜 이런 소리 나올까요? 지금 아까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은 이에 나는 기명농제라니 자 농부의 일이나 밝게 할 것이니 피유아민하면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넉넉하게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이 도읍지에 남아서 정치를 하고 나는 국가원로로서 저 시골에 거처하면서 나는 내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역할을 하면은 더욱더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 물러가는 뜻을 먼저 살짝 비쳤으니까 물러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공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지금 말의 앞머리가 되는 거죠. 거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주공이 명보 성황을 밝게 보호하여서 보호 개념으로 봅시다. 도와서 거대명덕하여 큰 명을 들어서 사기 상지 불첨 더러울 첨자죠. 문무하여 문무의 위로는 저 문무에게 문무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앙불개천 우러러서 하늘에는 부끄럽지 않고 구불에서는 다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주공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라는 뜻인데 저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앙불개천 부작인 우리 저 선생님이 잘 아시죠? 심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죠. 군자 삼납. 부모 부존 형제 무고일날이라 네. 작어인 예. 지금 여기 나오는 개어친 부부 작어인 일하자. 네. 삼나 세 번째 날은 천하영 득천하 영제의 교육지 삼날이야. 네,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 그 중에 나오는 제 1락에 해당되는 게 참 2락이죠. 그 우러러서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불에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그런데 그때 이제 해석하는 그 주자 해석은 더 재밌죠. 첫 번째 부모 구존 형제 무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득천하 영제, 천하의 영제를 얻어서 교육하는 거.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우러러서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앙불괴 어천, 거기서 굳이 이제 어조사 나면 어천, 그 다음에 부작 어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돈종 장례하여 칭질 원사하되 함질 무문케 하시다. 자, 돈종이니까 그 종이죠. 으뜸 가는 일을 두터이 하고 여기 종은 뭐냐 앞에서 나오는 공종이죠. 공이 으뜸 가는 일을 두터이 하고 그 다음에 장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얘를 크게 하여 칭질 원사하되 그래서 그 원사를 큰 제사를 들어서 차례로 하는데 무문 글에 없는 것까지 차례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이 있는 이들까지를 다 들어서 지금 낙업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유공덕이 명광우 상하하며 근시우 사방하여 방작 몽몽 아형하여 불미 문무 근교하시니 여충자는 숭야의 비사로다. 오직 공의 덕이 상하 저 하늘과 땅에 밝게 빛나며 사방으로 부지런히 베풀어져서 봐야 방 널리 방쳐서 널리 몽목함을 짓고 그죠? 널리 몽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함이 되는 거죠. 두루두루 화함 앞에서 지금 화항이라라고 할 때 나오는 화입니다. 몽목함 바로 화함을 짓고 그 다음에 아자는 맞이할 아자 형자는 뭐예요? 저울 때 형자니까 우리가 뭐냐면 몽목과 아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균이죠. 정사를 하는데 자 화함과 고름 공자가 계시편에서 정체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균, 화,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두루두루 다 균등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예요? 빈, 가난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무빈이라 그랬습니다. 왜? 너나 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함께 이렇게 나누니까 빈이 없고 그 다음에 화하면은 두루두루 고르다. 아이고 너는 많고 나는 적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 당연히 덕 있고 뭐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녹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나는 조금인데 라고 해서 이 불평불만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빈무과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두루두루 백성들이 편하면은 무경이라 기울어짐이 없다라고 표현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균과 화 이 두 가지를 지금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돼야 안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야흐로 널리 몽목함과 그 다음에 고름을 그 평편함을 그저 뭐 다 그 맞이하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고름 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균형이 되는 거죠. 균형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무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을 미하다라는 건 잃지 말도록 하시니 나 충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삼가 그죠? 제사에만 힘쓸지어다. 나 충자는 제사에만 힘쓸지어다. 나는 오로지 하늘만 그저 조성만 받들고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삼춘이 남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시 이것도 뭐예요? 저기 시골로 간다니까는 붙잡는 또 얘기가 되겠죠. 공의 덕이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저기 뭐야 그 공부하는 자세로서 제사만 받들 것이니까 나머지는 해주세요. 자 17장 왕활 공공은 비적이 독하니 망불략 시어다. 왕이 가라사대 공의 공은 비적 비는 도울 비자죠. 돕고 이끌어줌이 다시 말해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주고 또는 백성들을 돕고 뭐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돈독하니 두터우니 이같이 않음이 없을지어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만이 모두가 또 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떠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왕활 공하 여소자는 기태하여 즉 벽우주하고 명공후하리라. 이제 대놓고 얘기하네요. 공이여 나 소자는 물러간다라는 건 낙읍에서 저 호경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즉 벽우주 주나라에 가서 뭐냐면 임금을 하고 공은 뒤에 남도록 명하노라. 그러니까 명하여 뒤에 남으라. 그냥 공에게 뒤에 남도록 이렇게 됐네. 공은 뒤에 공을 뒤에 남도록 명하리라 이렇게 되죠. 공을 뒤에 남도록 일단 명하리라. 요 내용과 관련해서 그 앞주에 보면은요. 앞주에 두 번째 줄에 개 낙읍지 작은 낙읍이 일어난 것은 주공이 본욕 성왕 천도하여 주공은 본래 성왕이 천도를 하여서 이택 천하지 중년을 바로 천하의 가운데 자리 잡게 하고자 하였거늘 그런데 성왕의 뜻은 즉 미욕사 호경이 폐조종지 구라. 성왕의 뜻은 뭐냐 아직 호경 땅을 버려서 그 다음에 조종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제사를 조종 옛날 그 조상들의 그 옛것을 폐하고자 함이 없었는지라 그러므로 낙읍 거사
그죠? 나급에서는 거사 발정지 후에 나급에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발한 뒤에 그 다음에 즉 어디냐 욕귀 거우주하여 주나라로 돌아가서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주공치락이라 주공을 남도록 하여서 나급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에 그 누구죠? 그 시장을 뭐라 그래요? 무슨 어디 강화 유수 이렇게 표현하죠. 머무를 유자 이것만 유수 맞아요? 갑자기 써놓고 보니까 유수다 또는 뭐 유후다 이렇게 쓰는 거죠. 유수 유후라는 말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뒤에 남긴다 이런 뜻에서 뒤에 자 이건 죽일 육자 유자가 되고 머무를 유자는 그대로 써야 되죠. 글자를 쓰다 보니 이상하네. 유수라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유후 또는 유수 어쨌든 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위지후라고 하는 것은 뒤라고 이런 것은 선왕지 산이 선왕을 먼저 한 말이니 그러니까 선왕을 먼저 하니까 선왕은 이렇게 되고 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후세 유수 유후의 뜻이라 그래 훗날에 여기서부터 이제 유수가 됐다 유후가 됐다 유후라 이런 말 한양 유수 뭐 한양은 아니지 강화 유수 뭐 이런 쪽 저쪽에 그 장관을 유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선유 위봉 백금하여 선유들은 그러니까 한나라 때 학자들입니다. 대체로 백금을 봉했다. 백금이 누구예요? 주공의 아들이죠. 주공의 아들 봉하에서 이위 노후자 시비해라. 노나라의 그 후로 그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이제 주공을 삼는 거고 그다음에 고지 비석한데 비서를 살펴보건데 동교불교는 동교는 어디예요? 나급이죠.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 주공 동정지 신이 주공이 아직은 동쪽에서 정벌할 때이니 관숙 채숙의 반란을 그 정벌할 때이니 즉 백금 취국이 백금이 나라에 나아간 것은 대개가 이미 오렌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주공이 노나라에 간 적이 없다 그랬죠. 아들을 봉했다 이 스푼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문에 유고 주공 기후라 하니 또 주공이 그 뒤에 있으라라고 고했으니 그 글자의 뜻이 이 가견 기위 주공이요 더욱 그것이 주공이 됨을 알 수 있고 분리 백금이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급의 그 유수는 바로 주공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사방이 적난건을 미정호 종예라 영미극 그 다음에 미공공이로다. 사방이 정난 난자는 이끌어져 다스려 적건을 이제 앞뒤 관계 항상 잘 뜻보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종예가 높은 이에 대한 예가 정해지지 않았는지라. 자 여기서 사방이 다스려졌다라고 정난이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주공의 힘으로 그죠? 주공의 덕분으로 이렇게 됐는데 주공에 대한 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등이 공의 공을 그죠? 공이 정 그 공을 어루만지지 못했도다. 그래서 위무해주지 못했도다. 그래서 20장 적장 기우하여 감아사 사공하여 탄보 문무수민하여 난리 사보하다. 그래서 적장이니까 장자는 아까 크게 여기서 뭐 이끌다 이런 뜻으로 하면 돼. 내가 그냥 적장 그 뒤를 크게 이끌어서 크게 하여 적장 역시 대로 그냥 해서 그 뒤를 이끌어서라는 것은 뒤에 남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남아서 이끌어서 크게 하여서 그러니까 나급을 이제 크게 이제 열어서 감사 사공하여 그래서 우리들의 사공 우리들의 모든 중관 개념이 되는 거죠. 모든 관리들 그냥 중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공 그 모든 관리들을 살펴서 크게 그 다음에 보호했다 보존했다 뭐를 문무수민 문왕과 무왕이 받으신 백성들을 크게 보존하여 다스려서 자 사보가 되었다 사보가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보라는 개념을
그냥 그 누구냐 그 채침은 그냥 얼버무려 지금 해석을 했고 정확하게 공전에서는 사유지 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사유지 보라. 사유 개념이 뭐죠? 우리가 사방 개념이 있고 사유 개념이 있죠. 사방이다. 원래 임금은 천자는 뭐냐면 사방이죠. 기본적으로 사방. 정방을 표현하고 사유다 그러면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주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호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놨고 뭐 실제적으로는 두루두루 사방을 나를 도와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사방으로 내가 두루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그대는 도와라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사공하여 내가 되니까 모든 관리들을 살펴서 모든 그 관리들의 총책인 사보호 개념도 되는 거죠. 두루두루 사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잘 감독하여서 그 나를 보필하라 라는 의미에서 사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가 되고 어쨌든 사유의 보호 개념으로 천자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 보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1장 왕왈 공정이여든 여왕이니 공공을 숙장치탄하나니 공무곤제여다. 아유무역히 강사하노니 공물 체형하면 사방이 기세향하리라.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이 정해진다라는 것은 공이 이 자리에 머무르면 나는 왕이니 나는 갈 뿐이니 공이 이제 정해졌다. 이제 여기서 하기로 정하면은 나는 갈 뿐이니 공의 공을 그 다음에 공경할 지자가 되는 거죠. 지탄가. 엄숙히 장자는 해서 받들 장자로 보셔요. 엄숙히 받들고 그 다음에 공경이 탄자가 아니라 환자죠. 공경이 하여서 기뻐하나니 공께서는 곤함이 없을지어다. 그죠? 곤하게 하지 말지어다. 스스로를 피폐하기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 공을 충분히 잘 받들어서 그 다음에 공경이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상응의 대가를 줄 테니까 괜히 저 시골로 가가지고서는 곤궁하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가 그 강사를 그 일을 강이다 하면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니까 그 일을 편안하게 함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급에 남아서 나급을 안정시키는 일이 강사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께서는 물체형하면 여기서 법도 개념이죠. 법도를 폐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천자의 삼촌으로서 공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폐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해 나급의 유후로서 법도를 폐하지 않으면 온 사방에서 그 세대로 누리리라라고 하는 건 사방이 세대로 누리리라면 온 나라가 그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서 해석했네요. 가만히 있어보라고. 이 곤제어다라고 할 때 그 공께서는 지금 제자에 대한 해석이요. 그 앞주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오시왈 돼 있죠. 오시왈 전환서에 양인 공부 곤제에 그죠. 그 곤 두 번이나 지금 공무 곤제라고 할 때 이 제자 어조사의 제자를 다 뭐라고 썼냐면 아라고 썼다. 아까 공께서는 만약에 나를 곤궁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공께서 괜히 저 시골로 가가지고 나를 좀 어렵게 하지 말라. 그냥 여기에 남아서 나를 좀 도와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했으니까 마땅히 그죠.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 어쨌든 둘 다 뭐 뜻은 마찬가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장 주공이 배수 개수할 왕명열애하사 승보 내 문조 수 명민과 원래 광열 고 무왕하시니 홍진공하셨다.
주공이 계수 배수 아니 배수 계수하면서 이르기를 왕께서 그죠? 왕께서 명하여 나를 오게 하여서 승 받들어 보존하셨다. 뭐를 당신의 뭐예요? 문조께서 뭐예요? 문조께서 명하신 백성들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조께서 명을 그러니까 수명민 명을 받으신 백성이니까 하늘이 뭐예요? 주신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주신 백성이라라는 것은 주나라를 세우도록 한 것을 그죠? 받들어서 보존케 하셨으니 이에 그죠? 고무왕 돌아가신 그 무왕을 빛나게 하셨으니 곧 짐의 공순함을 크게 하셨도다. 짐의 공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그죠? 왕으로서 내가 자 이제 하늘에 그다음에 조상에게 공순한 예로서 그러니까 공순한 그 지금 예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나의 공순함을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자 1차적으로 그렇고 이거를 맹자가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신 내용인데요. 그 앞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끝에 보면 책나너 군을 위지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어렵게 꾸짖는 것, 책하는 것. 지금 주공이 뭐냐면 계속 그 성왕을 정사에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어 준 거죠. 그래서 그 공경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계속 공경하도록 가르쳤던 내용이 되니까 바로 나의 그 공순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두루두루 받드는 것, 그 공경함을 당신 덕분에 내가 크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주공 삼촌의 그 뜻을 제가 이미 잘 받들어서 저를 나무라고 꾸짖었던 일들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천자로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공이 그래서 주공이 했던 말들을 성왕이 잘 받들었기 때문에 지금 홍짐공 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말이 지금 앞에 성왕하고 바뀌었네요. 그 다음 23장 유자래 상택하시니 기 대돈전 은헌민하사 난리 사방 신벽하사 작주 공선하소서 왈 기자시로 중리하여 만방이 합류하면 유왕이 유성적하시리이다. 유자께서 상택 와서 집을 보셨으니 그러니까 낙급을 보셨으니 그 큰 돈전과 그 큰 전을 여기서 크게 두터이 하시고 그다음에 두터이 전과 아니다 두 개 다 했지. 전과 은나라의 헌민 뭐예요? 은나라의 어진 백성 현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과 그다음에 은나라의 어진 백성들을 크게 두터이 하시어. 그러니까 법도와 이걸 하시어서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전과 문헌이 되죠. 문헌이라는 겁니다. 문과 헌. 오지병 격자. 뭐 여기 이상한 것 같다. 일자 이구자 써야죠. 문헌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스려서 사방의 신벽, 새로운 임금이 되시어서 작주 공선하소서. 그래서 주나라를 작주 일으키심에 먼저 공순함을 먼저 하소서. 이것도 역시 기자가 가르쳐준 말이었죠. 모원시청사에서 1월 모는 작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시 이때로부터 그래서 이로부터 중리하여 가운데 하여서 다스려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낙읍이 중토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 천지의 그 가운데 땅인 그 낙읍에 머무르면서 다스려서 만방이 합류하면 만방이 다 아름다워지면 오직 왕이 성적 공을 이룸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낙읍에 머물러서 다스리라라는 것을 중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채침이 했던 표현 가운데에서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당대후 기전장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법도와 그 다음에 장전 뭐 해도 되고 장전 거꾸로 하면 우리 장전이 되죠. 그 다음에 은나라의 어진 백성들을 크게 하고 두터이 하는 것을 말했으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으니 대개가 문헌이라는 것은 그죠. 문헌이라는 것은 바로 치지대여라 다스림의 대요가 되느니라. 그래서 문헌이라라는 말이 장전 또는 전장이니까 옛날 성인의 법도가 되는 거죠. 성인이 다스리는 그 법도와 그 다음에 항상 또 모든 일은 다 법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진 이들의 그 말 그래서 문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법도의 대요가 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학 공부를 하는데도 항상 기본적으로 문헌에 근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헌이라는 것은 뭐 워낙 글들이 잘 남아있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에 유학 공부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해서 한문 공부한다 그러고도 유학 공부한다 그러는데 유학 공부가 이 뜻을 펼칠 길이 없으니까 가끔 여러분들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조용원이라는 분 아마 잘 아시죠? 두루두루 뭐 이리저리 칼럼을 쓰고 하시는 분인데 유학자를 인터뷰하면서 뭐냐면은 저 시골의 기후지방에 남아있는 어느 유학자를 하나 인터뷰하고 쓰면서 지금 유학의 도가 땅에 떨어져 어디 펼 길이 없으니까 지금은 용은 뭘로 썼냐 풍수지리 사주명리 이런 것이 유학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몰라도 정말 큰일 날 짓이죠.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공자가 번수가 학가 학포를 물어봤을 때 저 소인제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했냐 유학자에 대해서 군자 유하지 소인 유가 되지 말라라는 말도 어디 있어요. 논어에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덕으로서 그러니까 이른바 인륜도덕으로서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시대가 못 편다고 그래서 사주명리하는 걸 그 유학자로 분류를 하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학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른바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아예 유학의 도 자체를 씨를 말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뭐라고 좀 하세요. 저 혼자만 떠들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4장 여다는 이다자와 그 다음에 월어사로 독전인 성렬하여 답기사하여 작주부선하여 고짐소자형하여 내 단문조덕하리이다. 이때 단자는 다할 탄자하고 이렇게 같은 거죠. 자, 단이 주공이죠. 나다는 다자와 그래서 여러 자식들이다라는 뜻인데 지금 원래 무왕의 자식들 그죠? 무왕의 자식들 원래 왕의 천자의 자식들은 다 제후가 되는 거죠. 제후 내지는 경대부로 대체로 임명되니까 거기다 다자라라고 표현한 말을 채치 말하는 중경대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고 이제 이 천자가 부모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아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많은 경대부들과 그리고 어사들로서 돈전인 성렬 앞서가신 분이 이루신 그 공을 돈독히 하여서 이렇게 돼요. 앞서의 공을 돈독히 하여서 두텁게 하여서 답기사하여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보답하며 그 무리들이다라는 것은 전인들이죠. 전인 성렬하신 분들에 보답하여서 주나라를 일으킴에 뭘로써 먼저 한다? 미도움이 되는 거죠. 민무신분립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미도움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신이죠. 우리 오덕 가운데 인예의지 신이 바로 중앙의 중덕입니다. 그래서 미도움을 먼저 하여서 고짐 뭐예요? 이때는 짐의 소자니까 짐의 나이 짐의 소자 지금 소자인 법도 나의 밝은 분니까 소자가 누구예요? 소자니까 성왕이 되는 거죠. 밝은 자식이 되는 거니까 짐인 나 소자 스스로가 밝은 소자 그러려나? 그러니까 성왕이 되는 거죠. 짐의 소자인 그죠? 짐의 소자인 그 분의 소자의 법도를 살펴서
문조의 덕을 다하리이다 해서 한결같이 다니는 홀로 단자니까 한결같이 하리이다라니까요. 주나라를 일으켜서 항상 미동을 먼저 하게 해서 짐의 소자니까 아까 명벽 그랬었죠. 명벽이라고 하는 것이 밝은 임금이 돼서 성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왕을 그죠? 성왕의 그 법도를 고한다라는 것은 살펴서 성왕이 지금 하시는 그 법도들을 내가 두루두루 살피고 그러니까 이걸 이끌어서 이뤄준다라는 그 고 개념을 그 앞줄에서 네 번째 줄에 고는 성냐라 이룬다라는 뜻으로 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법도를 이루어서 결국은 앞서가신 바로 문무의 그 덕을 그죠? 원무의 덕을 다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남아서 나급을 다스리라라는 것을 승낙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5장 그래서 평내 비은하시고 내명 영려하신데 이거 올 이유하시고 왈 명인하노니 배수개수하여 휴향하노라 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응낙을 해서 나급에 머물러서 다스리니까 그래서 다스렸더니 왕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께서 평내 하여금 오게 하여서 그러니까 하여금 사신을 보내어 이런 뜻이죠. 하여금 사람을 보내서 비은하시고 은나라 백성들을 도우시고 삼가게 했다라는 거 은나라 백성들을 자 이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삼가게 하고 내명 영려하신데 그리고 이에 명하여서 나를 편안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 올 이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승낙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이렇게 편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관리들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고했다 그러면서 뭘 보내주냐 울창주가 되는 거죠. 그 검은 기장과 울창으로 담은 술 두 동이를 그죠? 술 두 동이로서 술 두 동이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왈 명인하노라 그래서 밝게 여기 때는 공경할 인자입니다. 거기 보면은 국어에 보면 정의 이향이라 그랬죠.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받든다라는 그 인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밝게 받드노니 공경하노니 배수개수하여 그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두 손을 모아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휴양하노라 그죠 아름답게 누리도록 하소서라고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왕이 주공에게 술 두 동이를 보내면서 지금 한 건데요. 거기 앞주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소시왈 이 흑서위 주하고 검은 기장으로 술을 담고 그 다음에 합이 울창은 나중에 울창을 거기다 합하는 거죠. 울금향이 되는 거죠. 울금향을 거기다 합해서 울창주를 만드는 것은 뭐 하느냐 소위 관예니 이거는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먼저 땅에다 붓는 강신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강신제 관자입니다. 이로써 강신제를 드리니 종묘의 예는 종묘질 예는 막성어 관이라 종묘의 예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 종묘예는 바로 강신제부터 이거보다도 더 성대한 것이 없다. 모든 정성스러운 제사를 모으는데 먼저 뭐예요? 귀신이 다 오도록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다 부으면서 그 향이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올라가신 신, 그 다음에 땅 속으로 들어간 백들을 다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시인 내하여 왕이 시인을 보내어서 계칙서은하고 그래서 저기 은나라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신칙하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리저리 왕이 지금 주공에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슨 명을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울 두 동이로서 그 다음에 영유 주공하고 주공을 편안하게 하고 술을 드시면서 이제 생각 좀 이제 마음 편안하게 갖고 이제 나를 도우소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왈 명인하고 또 왈 휴양이라고 한 것은 어찌 된 것인고 이 말 물었죠. 그래서 주공 섬기는 것을 여사 신명예라. 바로 울창주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주공 섬기는 것을 내가 당신을 신명처럼 여긴다 이 소리죠. 고자의 유대빈 객이면 그저 큰 손님이 있으면은 이 향예로 그저 향예로서 예지하니 예우하니 어떻게 하느냐 청주가
이 향례니까 제사 드리는 예로서 저기 뭐야 예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떠다는 술이 어떻게 돼요? 맑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술이 맑아지고 사람은 지금 그 기다리느라고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하이 저거 술 빨리 마셔야 되는데 목도 타는 거죠. 그래 사람들이 목마른데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삶아놓은 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육건 그저 간이 되는 거죠. 아이고 저놈의 고기는 말라 비틀어지고 뱃속에서는 꼬록꼬록 저거 기다리느라 그죠? 그래서 사람이 굶주려도 먹지 배고파도 먹지 않는지라.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누가 사신으로 왔던 사람이 기록한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요. 도대체 이놈의 조선 사람들은 조정에서 저기 뭐야 예를 드리는데 차를 한 바퀴 삥 돌리잖아요. 그죠? 차라는 게 녹차라는 것이 따뜻할 때 마셔야 되는데 차가 다 식어 빠지도록 한 바퀴를 삥 돌리니까 그게 이제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당신한테 이렇게 해서 최고의 지극한 정성을 보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적은 글이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예법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차가 다 식도록 나중에 찬걸 마셨다라는 건데 실은 옛날에 큰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예처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향유체천이라고 하니 그죠? 드리는데 바로 천신을 채로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채천 여기서는 채천은 희생을 통째로 올린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비 경지지자면 그죠? 공경에 지극한 것이 아니면은 즉 기예 여지 제여 그죠? 얘가 어찌 제사와 같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주공에게 아주 지극히 공경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걸 받은 주공은 참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여 감숙하여 즉 인후 문왕 무왕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감히 묵히지 못해서 저거를 마셔야 되는데 그래도 와우 줬다고 해서 금방 홀랑 다 마실 수도 없고 아껴서도 마셔야 되는데 묵히면 또 술이 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어떻게 했냐 인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제사인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향 아까죠 정미로운 뜻으로서 올리는 것을 바로 인제사라 한다라고 했고 우리 순전편 제6장에서 유제사가 있고 인제사가 있고 또 하나가 무슨 제사가 있었죠? 망제사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유제사는 우리가 이거는 순임금이 이제 막 저기를 맡아가지고 저기 섭정을 맡아가지고 천자가 요임금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시에 지내는 거지만 섭정하면서 일단 올려야 돼요. 그래서 상제한테 유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육종에게 지금 얘기했던 무슨 제사예요? 인제사죠. 육종에게 바로 인제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6가지 큰 우두머리 삼아야 될 건 뭐 달도 있고 때도 있고 수완 뭐 이런 데다 하는 건데 인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두루두루 산천에 망제사를 지내는 거죠. 저 올라가서 두루두루 요 제사 그때 인제사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결사라라고 해서 깨끗하게 다른 뭐 특별한 뜻이 없이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그냥 못하고 일단 한번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그게 나오죠. 그 제후가 노나라의 군주가 공자한테 뭘 보내면은 이를테면은 뭐 제사고기 보내면은 두루두루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묵히지 않도록 하고 그 대신에 아주 싱싱한 거 새로운 것을 하나 보내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올리고 저기 하고 그다음 만약에 산짐승을 보냈다 그러면 바로 잡아서 먹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제사에 쓰고 그때 이제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과 무왕에게 바로 이제 제사를 올리고 그러니까 문왕은 자기 아버지가 되고 무왕은 형님이 되는 거죠. 형님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27장 그래서 해 돈서하여 무유구자질하여 만년에 여무내덕하며 은인 인곡해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면서 돈독히 그 질서를 해라고 하는 것도 순에 해당되는 거죠. 순하다. 돈독히 질서를 따라서 무유구자질하여 스스로가 지름 병폐를 만날 곳자죠. 만남을 두지 말아서 그죠? 병폐를 그러니까 만나도록 하지 말고 만년토록
염이다 그러면 이때는 배부를 염자입니다. 배부르니까 싫은 거죠. 배부르니까 싫은 것이 되고 은근히 슬그머니 하는 것은 대학의 암연히 언기불선할 때는 암자를 읽어야 되는 거죠. 염자는. 그래서 이에 당신의 덕을 배부르게 하여서 은인 인곡해 하소서. 은나라 사람들도 이에 이끌어서 오래도록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왕이 또 평은으로 내승서 만년하여 기 영관 짐자하여 회덕해 하소서. 또 왕께서는 은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만년토록 승서 받들고 따르게 하여서 그 길이 짐의 자손들을 보셔서 어떻게 짐의 자손을 보고서 회덕 그 덕을 품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짐의 자라고 해서 그냥 유자 개념으로만 해석했네요. 그 길이 은나라 사람들로 만년토록 받들고 은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짐의 자 그러니까 그 성왕이죠. 짐의 그 성왕을 길이 보고서 그 다음에 덕을 품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는 말. 나머지는 이것도 그냥 앞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9장 무진의 왕이 재신업하여 증제하시니 세런이 문왕의 성우일이며 무왕의 성우일이러라. 왕명 작책하신데 일이 축책하니 유고주공 기후러라. 왕빈이 살인이라. 함격이언을 왕이 입태실하여 관하시다. 자, 무진일에 그죠? 무진일에 왕이 세읍에 거처하시면서 증제를 지내시니까 증제는 어느 때? 겨울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월 무진일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증제를 아니다. 12월이 되면 음력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여기가 지금 12월 무진일이 되니까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기 주나라는 10월이 되는 거죠. 그 시제를 지내는데 왕이나 경대부는 매달의 첫 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달, 4월달, 7, 8, 9, 7월달, 10월달이 되는 거죠. 요때 이렇게 되고 밑에 아랫사람들이 집안이 어렵다 그러면 매달하면 중월에 지내는 거죠. 2월, 5월, 8월, 11월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증제를 지내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네. 제가 살피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주나라 같은 경우는 또 세수법을 언제로 쓰는가요? 자월세수가 되는 거죠. 11월이 되는데 이건 좀 따져볼게요. 여기 지금 12월 무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 신읍에서 증제를 지내시는데 해마다 하시는데 문왕에게는 그죠? 할아버지인 문왕에게는 붉은 소 한 마리, 무왕에게는 붉은 소, 그러니까 무왕에게도 붉은 소 한 마리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 원래 우리가 그다음에 그 교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되던가요? 교제사 지낼 때는 소 몇 마리? 2마리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양하고 돼지 다 쓰는 거죠. 왜냐하면 후직을 거기다 이제 배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큰 것만 하나 이렇게 들은 거라 그랬죠. 당연히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왕명작책하신데 왕께서 명하여 책문을 지으셨는데 짓도록 명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책문을 참 잘 쓰는 사람이 바로 거기 나온 일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제가 앞주에 해석해 보면은 그 일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작은 글씨로 보이죠. 일은 윤일 또는 윤씨 사일 또는 주로 사관이니까 그래서 사일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기본적으로 책을 쓰는 사람이니까 책일이라고도 쓰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주공, 당시에 태공, 소공들과 함께 주나라 초기에 사성으로 일컫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는 분인데 그만큼 이 일이 그리 탁월하고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책축을 지었으니 뭐라고 구했느냐? 주공기후러라. 거기에 고하기를 주공을 그 뒤하도록 고했더라. 그 책축에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공을
지금 낙업의 유수로 삼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왕빈이 그래서 특별히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왜?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자꾸 간다 하고 지금 제 상황은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거니까 아예 명으로서 딱 고해놓으면 이제 거역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왕의 손님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후들이죠. 제후들이 와서 바로 여기서 공경이 이제 희생들을 죽였다 이 소리입니다. 희생들을 잡고서 그 다음에 이르렀건을 잡아서 이제 제사하는지라 이렇게 돼서 공경이 잡았다 이런 정성을 다해서 잡았다 그래서 다 이르렀건을 왕이 이제 다 이제 뭐 이르렀다는 건 모든 신료들의 애초부터 와서 다 대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이 이제 다 차려지니까 왕께서 그 다음에 퇴실하여서 그 다음에 관하시다. 먼저 어디에 모사 그릇이죠. 모사에다가 먼저 이제 술을 이렇게 올려서 강신제를 먼저 올리셨더라. 나머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30장 왕이 명주공 후하사 작체기 여신을 이리 고하니 제12유 2월이라라. 그래서 12월 개념이니까 왕이 지금 앞에서 무진일 개념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온 12월 개념인데요. 당시 증제는 그러면은 만 끝에 지냈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죠? 아니면은 별도로 하고 나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고한 것이 12월. 어쨌든 다 봅시다. 일단 주공 명하여 그죠? 왕이 명하여 주공을 뒤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책문에다가 지으라 아예 써놓으라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일을 고하니 이제 나중에 제사를 지면서 쭉 저기 읽어야 되는 거죠. 충문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12월에 있더라. 12월이더라. 그 다음에 31장 유주공이 탄보 문무수명을 유7년 하시다. 주공이 크게 바로 문무가 받으신 명을 보전하시기를 유7년 하셨다라니까 낙업의 유수로서 7년 동안 부임하셨다. 그리고 실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앞주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여기는 죽음에 대해서 사신이 기종에 그죠 그 끝에다가 이제 그 축책을 쓰고 나서 계기연하여 그 횟수를 계산하면서 여기서 사신이다 그러면 이 서경을 지은 사람 여기서 서경을 지은 사람이 지금 31장의 지금 내용입니다. 유주공이 탄보 문무수명을 유7년이라 하니 시종주공지 사라. 그래서 앞에서 해석 조금 다르게 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 되는 거죠. 공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을 말이라고 일렀느니라. 아니다. 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공의 말을 일렀다가 아니라 공을 다시 말해 주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 그러니까 주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이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낙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공이 낙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날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소공이 다시 뒤를 이어서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